네, 정치권 움직임도 급박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추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치권 말말, 정가 말말말. 첫 번째 말을 좀 보겠는데요. 아마 짐작은 가실 겁니다. 정봉주 전 의원, 온몸을 휘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부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악의에 가득 찬 허위 보도는 저를 가장 추악한 덫으로 올감했습니다. 온몸을 휘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철조망을 뚫고 이 철조망을 뚫고 나오는데 10여일이 걸렸습니다. 살점은 다 뜯기고 피는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친정 민주당으로부터도 내침을 당할 위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온갖 음해와 모함을 뚫고 제 길을 가겠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 네.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이 어쨌든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건데 네.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이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라고 보세요? 1차적으로 이제 이번에 프레시안 보도를 통해서 발표했던 여러 가지 성추행 관련된 보도는 음모론이다. 음모론이다.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본인이 예. 확실하게 이야기하고자 한 것 예.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일단 강행했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예. 지금 아직 복당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무소속으로도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네. 정책 뜻인데, 본인 호호. 입장에서는 하여튼 뭐 끝까지 싸우겠다. 나는 결백하다. 결백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아마 이제 서울시장 출마선을 강행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구정처장. 네.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요. 네.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정봉주 전 의원과 뭔가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 진중권 교수 얘기는 야, 뭐 사진 780장 공개를 했는데 네. 진짜 사건이 일어났던 1시에서 2시 52분 사이에 증거는 제시한 것이 없다. 그리고 공작이라면 거짓폭로 A씨하고 민국파라는 사람을 고소해야지 왜 언론사만 붙잡고 들어주냐. 네. 1시부터 2시 52분 사이에 사진만 딱 공개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고. 네. 앞서 잠깐 영상에서 보셨지만 정봉주 전 의원은 그때 사진도 뭐 이번 주에 공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두 사람의 설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진중권 교수는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문제 예. 제기를 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당사자를 고소를 하면 이 당사자가 누군지도 밝혀질 것이고 네. 그 당사자가 거짓말을 했는지도 밝혀질 텐데 왜 당사자는 빼놓고 언론사를 고소했느냐. 그런데 이 부분은요 조금 이 진 교수의 말도 맞지만 예. 정봉주 전 의원이 이 언론사를 고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예. 그 당사자는 이제 물론 취재원이지만 예. 그 사람의 얘기를 검증해서 보도해야 될 책임은 언론사에 있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은 약간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또 한 가지 제기한 것이 지금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시간대에 사진이 있으면 빨리 시간대 공개해라. 네. 그거 하나면 이 반증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게 이제 진중권 교수의 얘기인데 예.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이 이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고를 했습니다. 예. 이번 주 중으로 그 시간대의 사진이 예. 모 방송사를 통해서 아. 공개가 될 것이다. 예. 네. 뭐 그건 좀 지켜보면 예. 이 진위 여부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켜봐야 될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민주당 측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기류가 읽히거든요. 그렇죠. 다음 주에,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에 본인의 어떤 소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제공이 된다면 예. 민주당 측에서도 복당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기류인 건지 아니면 예. 이미 예. 어떻게 보면 좀 선을 확실하게 긋는 그런 분위기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선을 확실하게 긋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봐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반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그러면 정봉주 전 의원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그 시간대에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명확하다거나 네. 아니면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다른 진술이나 증인들이 있다고 하면 예. 일정 부분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받아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서 계속 그런 얘기 울면서 울먹울먹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본인도 내침을 당할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이다. 예. 이 말은 결국 본인은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지금 진실이 뭔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정말 정봉주 전 의원이 그런 행동을 했는데 저런 얘기하면 정말 나쁜 사람인 것이고요. 네. 만약에 또 혹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억울한 면이 있겠죠. 본인 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은 이 문제를 지금 명확하게 칼로 무를 자르듯이 할 수 할 수는 없는 없다. 상황이에요. 할 수 없다. 그래서 유보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유보다. 예, 유보된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정봉주 전 의원이 어떤 증거를 내미느냐 예. 또 우리 모두가 예를 들면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어떤 진술이나 증언이 있을 경우 예. 그 경우는 다시 고려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 네. 저 앞서 보셨지만 민주당으로부터 내침을 당할 위기다. 온갖 음해를 뚫고 제 갈 길을 가겠다. 저 문맥상으로 보면 저 음해는 민주당 내부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박수현 전 대변인도 사실은 이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당에서 정리를 한 건데 그러면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에도 사실관계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당 쪽에서 선제 대응할 가능성 그것을 보고 정봉주 전 의원이 야, 왜 나를 가지고 난리지? 한 내침이라는 단어 쓴 거 아니겠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약에 민주당 고위 관계자라면 네. 뭐 고위 관계자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미투 운동이 이거 뭐 온 사회 곳곳에서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중요한 지금 또 민주당도 당사자예요. 예. 지금 보십시오. 민병두 의원은 저 의혹 대상자가 이야기를 하자마자 예. 바로 의원직을 던져버렸습니다. 의원직 던져버렸고 그랬죠. 박수현 전 대변인도 이거는 미투와 상관없는 가족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 아예 출마 포기를 종용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선거,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20석이 걸려 있는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예. 예. 동시에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민주당의 최고의 관계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정봉주 의원 아니면 도저히 서울시장 할 사람이 없다. 정말 예. 저 사람만이 서울시장 할 수 있다. 예. 라고 한다면 모든 걸 포기하고 자, 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천을 하겠죠. 예. 근데 할 사람이 너무 많고 아. 그러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이 문제를 지금 여기에 당에서 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라고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마 일반적인 당의 관계자라면 판단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봉주 전 의원도 그런 움직임을 좀 파악을 하고서 이게 지금 결국은 자신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내치려고 하는 그런 민주당의 분위기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정치권 두 번째 말 한번 보겠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출마할까봐 무섭다는 표현.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오늘 기자들과 했던 얘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 이제 복귀 요청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받았을 때 망설였습니다. 어떤 것이 당에 제일 필요할까? 그것은 결국은 모든 것은 인재로 귀결된다고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인재영입의 그 결과들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출마할까봐 무섭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구차장. 네. 그런데 네. 여전히 본인의 출마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다는 느낌도 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네. 다시 게임에 복귀는 했지만 네. 어떻게 오늘 보셨어요? 일단 그 출마 가능성을 봉쇄하진 않았고요. 네. 봉쇄하진 않았다. 대신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본인과 비슷한 수준 또는 예. 본인이 출마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재를 예. 국민 앞에 선 보이면 선 네. 보이면 본인의 이제 출마 요구는 좀 잦아들 것이고 예. 그런데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여러 사람을 추천했는데 예. 뭐 이현종 의원 같은 분도 추천하고 했는데 예. 만약에 안 받아들여지면 네. 결국 그러면 당신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이제 이런 얘기에 직면했을 때는 결국 이 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다. 예. 뭐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놨다고 예. 봅니다. 네. 최진봉 교수. 예. 출마해도 3등이라는 홍준표 대표 말에 대해서 제가 출마할까봐 무섭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였다. 예. 이 바른미래당도 사실 약간 우클릭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사이에 어떻게 보면 야당의 주도권을 놓고 거센 싸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 이번 그렇죠. 지방선거 결과로 결국 야당의 적통이 누군지가 가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른미래당이 사실은 유승민 대표가 이끌고 있었던 예. 그 당과 합당을 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네.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가 우클릭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보수의 적통이 누구냐 하는 부분하고 또 싸울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예. 볼 때는. 왜냐하면 건전한 보수, 물론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중도를 계속 지향하고 있지만 예. 그 중도라는 것도 우측으로 좀 경도된 중도라고 저는 봐요. 우측으로 네. 경도된 중도다. 예, 그런 중도기 때문에 결국 자유한국당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자유한국당 일부 지지자들 끌어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유승민 대표, 안철수 대표의 케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 우측으로 클릭하면서 중도적 성향을 보여주는 정당의 이미지를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층 일부를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 아마 홍준표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한 것은 본인이 나설 때 예. 우측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는 일부가 본인한테 올까봐 예.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예, 예. 이런 어떤 맞받아친다고 얘기할까요? 그런 투의 발언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홍 대표에게는 썩 반갑지 않은 기다리던 화답이 아니라 반갑지 않은 소식이 날라들었잖아요. 이성현 전 법제처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 서울시장 출마 요청 건
지금까지 견제온 삶에 충실하기로 했다. 대표님의 요청 받아들이지 못한 점 애석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인물의 바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석현 전 법제처장 카드까지도 고려를 했었는데 정작 본인은 이걸 딱 고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 전 대표 이야기했듯이 뭐 네. 3등 하는 거 아니냐. 네. 2등 할 사람이 있어야 지금 3등 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당장 본인이 내일 지금 후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말 자체가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는 거로 들려지는데 지금 참 갑갑할 겁니다. 홍준표 대표도 네. 지금 뭐 홍정욱 회장 뭐 등등 지금 계속 네. 영입을 시도한 사람들이 보면 다 이제 수사를 그 하고 내쳤고 있죠. 더군다나 이석현 처장 같은 경우는 본인도 조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 예. 그래서 본인도 고민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의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기정사실화 했는데 결국은 또 이제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석현 처장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본인이 예전에 이제 수도권 헌법 수도권 네. 이전 관련한 그 헌법재단도 하고 또 경실련 활동도 하고 시민운동가로서 이제 활동을 했지만 네. 또 지명도나 인지도 면에서는 사실 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또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보수성 이걸 예. 또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또 카드로 내밀었는데 예. 이것마저 이제 했으니까 네. 그럼 과연 이제 무슨 카드가 남아 있을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홍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도 없습니다. 시간도 사실 없다. 뭐 없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예. 동안 인지도도 높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선거운동도 해야 되는데 당장 후보가 없으니까 예. 이쪽은 민주당 경선을 하는데 이쪽은 후보가 없으니까 예. 이게 상당히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이현정 의원.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을 좌파 천국으로 만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박근혜 동정심 팔아 정치적 영명을 시도한 사람과 결별한다. 중상층과 서민을 위한 자유한국당 기차를 뭉쳐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건요.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 짜고 있는 지방선거 프레임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컨셉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에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세력과는 선을 긋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네.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황교안 전 총리가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서울시장 선거에 마음이 좀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황교안 전 총리에서는 일체 지금 홍준표 대표가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 세력하고는 지금 하지 않겠다고 이제 본인 한 거죠. 그렇게 사람이 없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도 지금 선을 그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좀 더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뭐 건전한 보수라든지 네. 이걸 이제 지향을 하고 있는데 그 내심을 좀 들여다보면 네. 대부분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홍준표 대표의 측근이거나 홍준표 대표 분들로 그렇죠. 많이 또 공천 작업을 하고 있단 네. 말이죠. 네. 그런 걸 보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말 홍준표 대표가 중심이 되는 당 네. 이런 당으로 좀 본인은 좀 바꾸고 싶은데 네. 문제는 바꾸기 위한 그 어떤 자산, 네. 사람 이게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는 게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안타까울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번 그 선거 전략을 보면 예. 중산층, 서민이란 단어도 좀 읽히거든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하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이게 네.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중도층,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층 네, 25% 정도 돼요. 네. 전체적으로 계속. 그럼 네. 그 층을 끌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층들을 끌어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예.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박근혜 전 정권에서는 실망해서 자유한국당 지지를 처리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네. 말이에요. 네. 그분들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한 이런 동정심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안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예.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이라는 것은 사실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 중에 하나예요. 또 예. 그러니까 보수가 무슨 기득권층을 일한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중산층과 서민에서 일한다고 늘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어떤 메시지 또는 예. 어떤 바람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네. 결국 무당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일정 부분 자유한국당을 끌어오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구정 처장, 네. 이 방금 전에 나온 얘기긴 하지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자유한국당 네. 이것과 좌파 천국이라는 단어가 좀 매칭이 제가 네. 연결이 안 돼서 네. 이게 그럼 홍준표 대표가 우클릭을 강하게 하겠다는 좌파 천국 얘기 보면 우클릭 하겠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당이라고 하면 좀 좌클릭 하겠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컨셉이 뭐냐 네. 프레임은 어떻게 이걸 계속 묻는 거거든요.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홍 대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야 홍 될것 대표도 같아요.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아.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 예. 정권 심판론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그 프레임을 짰었는데 예. 네. 그런데 지금 이 대북 특사가 갔다 온 이후에 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면서 정권 심판론이 좀 잘 안 막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인물을 내세워서 새 인물로 이 선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새 인물 영입에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의 어떤 전략이 좀 스텝이 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말 자체가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는 거로 들려지는데 지금 참 갑갑할 겁니다. 홍준표 대표도 지금 뭐 홍정욱 회장 뭐 등등 지금 계속 영입을 시도한 사람들이 보면 다 이제 내쳤고 더군다나 이석연 처장 같은 경우는 본인도 조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본인도 고민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의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기정사실화 했는데 결국은 또 이제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석연 처장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본인이 예전에 이제 수도권 헌법 수도권 이전 관련한 그 헌법재단도 하고 또 경실련 활동도 하고 시민운동가로서 이제 활동을 했지만 또 지명도나 인지도 면에서는 사실 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보수성 이걸 또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또 카드로 내밀었는데 이것마저 이제 했으니까 그럼 과연 이제 무슨 카드가 남아 있을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홍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 뭐 없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동안 인지도도 높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선거운동도 해야 되는데 당장 후보가 없으니까 이쪽은 민주당 경선하는데 이쪽은 후보가 없으니까 이게 상당히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현정 의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을 좌파 천국으로 만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박근혜 동정심 팔아 정치적 영명을 시도한 사람과 결별한다. 중상층과 서민을 위한 자유한국당 기차를 뭉쳐야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건요.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 짜고 있는 지방선거 프레임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컨셉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에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세력과는 선을 긋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황교안 전 총리가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황교안 전 총리에서는 일체 지금 홍준표 대표가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세력하고는 지금 하지 않겠다고 이제 본인 한 거죠. 그렇게 사람이 없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도 지금 선을 그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좀 더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뭐 건전한 보수라든지 이걸 이제 지향을 하고 있는데 그 내심을 좀 들여다보면 대부분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홍준표 대표의 측근이거나 홍준표 대표 분들로 많이 또 공천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말 홍준표 대표가 중심이 되는 당 이런 당으로 좀 본인은 좀 바꾸고 싶은데 문제는 바꾸기 위한 그 어떤 자산, 사람 이게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는 게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안타까울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번 그 선거 전략을 보면 중산층, 서민이란 단어도 좀 읽히거든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하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이게 지금 근데 왜 당사자는 빼놓고 언론사를 고소했느냐? 그런데 이 부분은요, 조금 진 교수의 말도 맞지만 정봉주 전 의원이 언론사를 고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는 이제 물론 취재원이지만 그 사람의 얘기를 검증해서 보도해야 될 책임은 언론사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은 약간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기한 것이 지금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시간대의 사진이 있으면 빨리 공개해라. 그거 하나면 반증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진중권 교수의 얘기인데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이 이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고를 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그 시간대의 사진이 모 방송사를 통해서 공개가 될 것이다. 뭐 그건 좀 지켜보면 이 진위 여부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 될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민주당 측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기류가 읽히거든요. 그렇죠. 다음 주에,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에 본인의 어떤 소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제공이 된다면 민주당 측에서도 복당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기류인 건지 아니면 이미 어떻게 보면 좀 선을 확실하게 긋는 그런 분위기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선을 확실하게 긋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봐요. 아직까지는요? 반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그러면 정봉주 전 의원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그 시간대에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명확하다거나 아니면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다른 진술이나 증인들이 있다고 하면 일정 부분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받아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서 계속 그런 얘기 울먹울먹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본인도 내침을 당할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은 결국 본인은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지금 진실이 뭔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말 정봉주 전 의원이 그런 행동을 했는데 저런 얘기하면 정말 나쁜 사람인 것이고요. 만약에 또 혹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억울한 면이 있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은 이 문제를 지금 명확하게 칼로 무를 자르듯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할 수 없다. 그래서 유보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유보된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정봉주 전 의원이 어떤 증거를 내미느냐 또 우리 모두가 예를 들면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어떤 진술이나 증언이 있을 경우 그 경우는 다시 고려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 저 앞서 보셨지만 민주당으로부터 내침을 당할 위기다. 온갖 음해를 뜯고 제 갈 길을 가겠다. 저 문맥상으로 보면 저 음해는 민주당 내부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박수현 전 대변인도 사실은 이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당에서 정리를 한 건데 그러면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에도 사실관계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당 쪽에서 선제 대응. 네, 정치권 움직임도 급박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추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치권 말말, 정가 말말말. 첫 번째 말을 좀 보겠는데 아마 짐작은 가실 겁니다. 정봉주 전 의원, 온몸을 휘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부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악의에 가득 찬 허위 보도는 저를 가장 추악한 덫으로 올감했습니다. 온몸을 휘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철조망을 뚫고 이 철조망을 뚫고 나오는데 10여일이 걸렸습니다. 살점은 다 뜯기고 피는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친정 민주당으로부터도 내침을 당할 위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온갖 음해와 모함을 뚫고 제 길을 가겠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 네.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이 어쨌든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건데 네.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이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라고 보세요? 1차적으로 이제 이번에 프레시안 보도를 통해서 발표했던 여러 가지 성추행 관련된 보도는 음모론이다. 음모론이다.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본인이 예. 확실하게 이야기하고자 한 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일단 강행했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예. 지금 아직 복당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무소속으로도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네. 정책 뜻인데 본인 호호. 입장에서는 하여튼 뭐 끝까지 싸우겠다. 나는 결백하다. 결백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아마 이제 서울시장 출마선을 강행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구정처장. 네.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요. 네.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정봉주 전 의원과 뭔가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네. 진중권 교수 얘기는 야, 뭐 사진 780장 그 공개를 했는데 네. 진짜 사건이 일어났다 1시에서 2시 52분 사이에 증거는 제시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공작이라면 거짓 폭로한 A씨하고 민국파라는 사람을 고소해야지 왜 언론사만 붙잡고 들어주냐. 네. 1시부터 2시 52분 사이에 사진만 딱 공개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고. 네. 앞서 잠깐 영상에서 보셨지만 정봉주 전 의원은 그때 사진도 뭐 이번 주에 공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두 사람의 설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진중권 교수는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문제 예. 제기를 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당사자를 고소를 하면 이 당사자가 누군지도 밝혀질 것이고 네. 그 당사자가 거짓말을 했는지도 밝혀질 공세하진 네. 않았다. 대신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본인과 비슷한 수준 또는 예. 본인이 출마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재를 예. 국민 앞에 선 보이면 선 네. 보이면 네, 본인의 이제 출마 요구는 좀 잦아들 것이고 예. 그런데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여러 사람을 추천했는데 예. 뭐 이현종 의원 같은 분도 추천하고 했는데 예. 예. 만약에 안 받아들여지면 네. 결국 그러면 당신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이제 이런 얘기에 직면했을 때는 결국 이 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다. 뭐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놨다고 예. 봅니다. 네. 최진봉 교수. 예. 출마해도 3등이라는 홍준표 대표 말에 대해서 제가 출마할까봐 무섭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였다. 예. 이 바른미래당도 사실 약간 우클릭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사이에 어떻게 보면 야당의 주도권을 놓고 거센 싸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 이번 그렇죠. 지방선거 결과로 결국 야당의 적통이 누군지가 가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른미래당이 사실은 유승민 대표가 이끌고 있었던 예. 그 당과 합당을 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네.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가 우클릭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보수의 적통이 누구냐 하는 부분 갖고 또 싸울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예. 볼 때는. 왜냐하면 건전한 보수, 물론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중도를 계속 지향하고 있지만 예. 그 중도라는 것도 우측으로 좀 경도된 중도라고 저는 봐요. 우측으로 네. 경도된 중도다. 예, 그런 중도기 때문에 결국 자유한국당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자유한국당 일부 지지자들을 끌어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유승민 대표, 안철수 대표의 케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 우측으로 클릭하면서 중도적 성향을 보여주는 정당의 이미지를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층 일부를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 아마 홍준표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한 것은 본인이 나설 때 예. 우측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는 일부가 본인한테 올까봐 예.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예, 예. 이런 어떤 맞받아 친다고 얘기할까요? 그런 투의 발언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홍 대표에게는 썩 반갑지 않은 기다리던 화답이 아니라 반갑지 않은 소식이 날라들었잖아요. 이성현 전 법제처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 서울시장 출마 요청 건 지금까지 견제온 삶에 충실하기로 했다. 대표님의 요청 받아들이지 못한 점 애석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인물의 바람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석현 전 법제처장 카드까지도 고려를 했었는데 정작 본인은 이걸 딱 고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 전 대표 이야기했듯이 뭐 3등 하는 거 아니냐. 네. 2등 할 사람이 있어야 지금 3등 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당장 본인이 내일 지금 후보가 없는 상황이에요. 할 가능성. 그것을 보고 정봉주 전 의원이 야, 왜 나를 가지고 난리지? 한 내침이라는 단어 쓴 거 아니겠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약에 민주당의 고위 관계자라면 네. 뭐 고위 관계자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미투 운동이 이거 뭐 온 사회 곳곳에서 터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지금 또 민주당도 당사자예요. 예. 지금 보십시오. 민병두 의원은 저 의혹 대상자가 이야기를 하자마자 네. 바로 의원직을 던져버렸습니다. 의원직 던져버렸고 그렇죠. 박수현 전 대변인도 이거는 미투와 상관없는 가족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 아예 출마 포기를 종용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선거,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20석이 걸려 있는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예. 예. 동시에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민주당의 최고의 관계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정봉주 의원 아니면 도저히 서울시장 할 사람이 없다. 정말 예. 저 사람만이 서울시장 할 수 있다. 예. 라고 한다면 모든 걸 포기하고 자, 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천하겠죠. 예. 근데 할 사람이 너무 많고 아. 그러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이 문제를 지금 여기에 당에서 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라고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마 일반적인 당의 관계자라면 판단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봉주 전 의원도 그런 움직임을 좀 파악을 하고서 이게 지금 결국은 자신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내치려고 하는 그런 민주당의 분위기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정치권 두 번째 말 한번 보겠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출마할까봐 무섭다는 표현.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오늘 기자들과 했던 얘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 이제 복귀 요청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받았을 때 망설였습니다. 어떤 것이 당에 제일 필요할까? 그것은 결국은 모든 것은 인재로 귀결된다고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인재영입의 그 결과들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출마할까봐 무섭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구차장. 네. 그런데 네. 여전히 본인의 출마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다는 느낌도 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네. 다시 게임에 복귀는 했지만 네. 어떻게 오늘 보셨어요? 일단 그 출마 가능성을 봉쇄하지는 않았고요. 네.